저는 이제 항암 중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얘는 만능 항암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간 수치가 조금 높으신 상태에서는 주의해야 돼요.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복용을 주의하셔야 되고. 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님 요즘 암 환자분들에게 항암제도 중요한데 천연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천연물이라는 게 뭐예요? 천연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단 첫 번째 식물류, 과일류,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약초류, 버섯류 이런 것을 통칭하는 용어를 천연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 모두가 약이 되느냐? 아니고 천연물을 어떻게 핵심 성분을 추출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형태로 섭취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용량이라든지 핵심 성분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이 천연물도 그러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네. 또 그게 효과가 이런 것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루가 좋아요, 차가버섯 가루가 좋아요, 상황버섯 가루가 좋아요, 암에 좋아요 해서 먹는 이런 민간 요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물 자체를 섭취하는 거는 우리가 몽땅 주스 하듯이 그거는 그냥 식사로 우리가 섭취하는 거고, 이것을 조금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농축 액상차라든지 아니면 가공된 캡슐에 넣는다든지 해서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진다. 그러면은 네. 천연물이 다들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세포독성 항암제 탁솔이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이 탁솔이라는 항암제도 사실은 주목나무라는 나무 껍질에서 이 항암제의 성분을 추출한 것입니다. 주먹나무요? 주목. 아, 주먹나무. 네. 주목나무. 네. 그래서 이렇게 천연물에서 이런 약들을 우리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것도 어떤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약들이 천연물 기반으로 한 약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지금 천연물은 아직 약이다, 이렇게 약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식품에 가깝지만 식품보다는 더 효율성을 높여놓은 이런 상태를 천연물 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천연물 속에 있는 생리활성물질,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요즘은 이것을 우리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핵심 영양소잖아요. 자, 비타민, 미네랄 있죠. 이 파이토케미칼을 이제는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항암제를 이제 보통 이제 암 환자분들은 쓰시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자, 항암제는 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암세포와 같이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 독성이 있고, 세포 독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표적 치료제죠. 자, 우리 세포막에 EGFR이 발현된 암이다. EGFR 발현된 폐암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그것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막는 건가요? 표적을. 단 하나만 막죠. 우리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역시 암세포에서 발현된 PD-L1이라는 그런 수용체를 단 한 개만 막아요. 근데 암이라는 게 어떤 딱 하나의 경로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교활하고 악랄해요.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제가 항상 말했지만 첫 번째, 염증의 경로. 자, 염증의 경로를 막을 수 있는 항암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아니고 염증을 더 일으킬 수가 있죠. 항암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독성을 주거나 하나의 표적을 막는 것인데, 암의 성격은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연물은 그 암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암이 막 자라나는 그 환경을 변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있죠. 부작용을 많이 경감시켜주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암을 할 때 같이 이런 천연물 요법을 쓴다면 항암을 너끈히 하면서 암이 오는 여러 가지 경로를, 다중 경로를 같이 차단해 주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되고 협력을 해서 항암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천연물 보충제가 항암제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조심스러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무슨 가루가 좋다고 뭐 차가버섯 가루가 좋아요, 뭐 맹문동 차가 좋아요, 폐암에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를 섭취할지, 몇 그램을 물에 끓여서 차로 마실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된 검증된 그런 천연물을 전문 의사 선생님이나 뭐 한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하에 나의 그런 암의 성격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최신의 트렌드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 미국의 뭐 앤 하버라든지 암연구소, 굉장히 유명한 암병원에서는 이제는 항암과 이런 천연물을 같이 하는 통합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 중국이죠. 중국은 동서양 의학을 접목해서, 그러니까 양의와 이런 중의학을 접목한 처방을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연물 관련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중국 쪽 연구진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천연물 관련, 우리 대표 천연물 컬큐민, 강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강황밥을 굉장히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황가루를 밥에 넣어서 드신다거나 뭐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단순히 식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황이 섭취될 수 있는 그런 효율을 올리는 나노화를 했다든지, 뭐 같이 섭취하면 좋은 게 피페르, 후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황밥에다가 후추 넣어서 먹는다고 흡수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강황가루가 한 70%가 먹은 즉시 30분에서 1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어떤 제품들을 선택해서, 그것도 그 어떤 항암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황은 컬큐민은 안 된다, 이런 시기와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전문가의 판단에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항암제랑 그 천연물이 안 맞을 경우도 있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와 이제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네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항암 중이거나 또 항암 당일 며칠 동안 또는 방사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물에는 네. 보통 어떤 종류들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습니다. 이거 저희가 얘기하는 뭐 사과, 당근, 뭐 토마토, 이거는 이제 식품류고, 이제 폴리페놀이 많은 이제 천연물로는 청피. 청피는 청귤의 껍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포장근, 레스베라트롤, 이런 폴리페놀 성분이 그런 한약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기자도 굉장히 선호하죠. 구기자 안에 있는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줍니다. 이게 그러면 약사님이 추천하는 천연물의 한 종류. 또 우리 버섯에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 베타글루칸. 버섯은 식품으로도 섭취하시지만 그것이 식품을 많이 한다고 항암 중에 있는 환자들의 베타글루칸이 백혈구 수치를 확 올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품으로만 섭취해서는 백혈구 수치를 단번에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이 적정 농도로 들어간 보충제를 선택해서 섭취를 하신다면 항암 중에 베타글루칸을 통해서 백혈구 수치를 유지하면서 항암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 장에 좋은 여러 식품류가 또 잘 들어있는 식품에서 추출한 프리바이오틱스를 또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물이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네. 암 환자분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도움되는지 이제 좀 중요 포인트를 한번 알려주세요. 중요 포인트. 네. 저는 이제 항암 중에 있는 분들에게 컬큐민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얘는 만능 항암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간 수치가 조금 높으신 상태에서는 주의해야 돼요.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컬큐민 복용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항응고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은 또 섭취에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 선생님의 감독하에 컬큐민을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레스베라트롤, 물론 이것이 일반 포도씨나 포도 껍질, 근데 포도씨랑 포도 껍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베라트롤은 이렇게 특별히 가공된 이 보충제로 가루, 액상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치료 효율을 높이는데요. 저는 이 레스베라트롤도 약간 만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EGFR 발현된 우리 폐암, 폐선암이라고 하죠. EGFR의 그 표적 치료제의 어떤 유효기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암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시간이 보통 1년에서 길게 써야 2년 반, 아주 특이한 분만 3, 4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레스베라트롤을 병행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장근이라는 어떤 식물에도 있고요, 알로에 성분에도 레스베라트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표적 치료제, 우리 EGFR 쓸 때 표적 치료제 이레사, 타그리소 많이 복용하고 계신데요. 렉나자, 이런 EGFR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을 경감하면서 치료율을 높이는 레스베라트롤 성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면역 항암제 많이 쓰셔요. 키투르다, 대표적인 키투르다, 옵디보. 자, 키투르다랑 옵디보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양날의 검입니다. 좋을 때 굉장히 좋아요. 암이 거의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키투르다가 내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혈뇨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를 공격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켜서 그 CRP라는 염증 수치가 갑자기 10, 100 이렇게 치솟게 하는 어느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면역 항암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없어졌던 암이 갑자기 급격히 한 달 사이에 하얗게 폐를 뒤덮는 순간이 와요. 면역 항암제의 내성을 막기 위해서, 또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천연물은 저는 구기자를 씁니다. 구기자는 골수를 굉장히 채워주면서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면서 적혈 헤모글로빈의 수치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투르다의 내성을 막아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천연물의 하나, 구기자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천연물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암이 막 자라게 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을 억제해서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이렇게 같이 쓰신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반인 분들, 네. 내가 정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여성분들 그 생리가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염증이 많이 나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저는 컬큐민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성 피로, 간 해독이 잘 안 된다. 컬큐민. 염증에는 컬큐민을 조금 저용량으로 이렇게 조금 복용을 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진짜 암 환자분들이나 또 일반인들 모두에게 다 만능인 거네요. 그러면 컬큐민. 그렇죠. 컬큐민은 저는 50대 이상이면 조금 복용을 해주신다면 신체 내에 있는 그런 만성 염증 상태를 빠르게 개선을 해줍니다. 여러분 항암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있으시죠? 그리고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데 어떤 빠르게 또 지름길로 가고 싶으시다면 항상 제가 말했던 식단을 해주시고요. 적절한 이런 천연물 보충제를 선택을 하셔서 복용을 하신다면 항암을 부작용 없이 또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